이제 미래 사회에는 모든 직원은 HR 담당 직원처럼 바뀔 것이다. 채용, 배치, 전환, 교육, 그리고 퇴직 이런 걸 시키는 게 AI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일 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을 시키는 사람, 채용하고 배치하고 전환하고 교육하고 보상하고 퇴직시키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설계하고 의미를 해석하고 가치를 판단하는 겁니다. 페르소나 부여하는 겁니다. 너는 뭐 하는 사람이다. 깊게 분석해라. 박사급으로 이야기해라.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페르소나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쓸 거야 라고 말해줘. 야, 분량은 이렇게 요약형으로 그리고 결론형으로 표로 중심으로 문장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됩니다. 아, 어제 내가 대화했던 것과 비슷한 포네맹으로 말해줘. 이게 이제 명령을 잘 내리는 거예요. 지금은 역대급 불황의 시기가 왔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왜 더 버거워질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죠. 조직이 커지면 무거운 조직이 되죠. 바꿔서 말하면 자원이 낭비되고 생산성과 효율이 떨어지는 조직이 됩니다. 무거운 조직이 되면 그 첫 번째 복잡한 결제 라인이 생기죠. 의사결정 하나에 수많은 승인이 필요하고 시장 변화와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관료주의적 지연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는 경량 조직으로 넘어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초경량 조직이 될 수 있다. 과거에도 중량 조직에 문제가 있다. 스태프수 늘어나면 안 된다. 돈 벌어다 주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수많은 기업에서는 조직 내에 강자가 누구예요? 법무팀 엄청 강자죠. 홍보팀 강자예요. 인사팀, 기획실, 재무팀 그냥 산의 권력을 꽉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AI가 등장함으로써 방대한 데이터와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정확한 결론을 가져다 주는 일은 법무팀, 회계팀, 재무팀, 인사팀, 전략팀보다도 AI가 기깔나게 더 빨리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요. 맥킨지가 릴리라는 자체 AI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내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AI 에이전트 이것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전사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자료 분석, 요약 업무 시간을 30%나 단축했어요. 그리고 나서 2023년도에 전 세계적인 불황이 왔죠. 맥킨지는요. 릴리를 도입한 이후에 스태프 인력을 약 2,000명을 감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024년 작년에는 AI가 대체 가능한 기술직 일부 주니어급 역할에서 수백 명을 또 잘랐습니다. 이야, 참 과거에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던 자료조사 및 초안 작성을 AI가 대체하고 그러므로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던 주니어급 컨설턴트들의 필요성이 감소해졌죠. 신규 채용 축소, 인력 구조 개편으로 바로 이어진 겁니다. AI 기반의 경량 조직의 대표적인 패턴을 맥킨지가 스스로 보여줬어요. 소수의 숙련된 전문가가 의사결정에 집중하는 고효율 경량 조직으로 이동해 간 겁니다. 자,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라그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LLM 또는 챗GPT나 제미나이를 쓰면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겁니다. 인터넷상의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나에게 가져다 주고 내가 파인튜닝을 일부 한다 하더라도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업무에 바로 적용하기가 어려웠어요. 지금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라그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첫 번째, 로우 데이터를 입력해. 로우 데이터가 이게 이제 1단계거든요. 전철입니다. 저와 여러분 회사의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직원들을 증강 직원으로 만들겠다. 실력 있는 직원으로 활용해 먹겠다. 그러면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되는 게 뭐냐? 로우 데이터를 입력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PDF, HTML, CSV, docx, TX, JSON 그리고 이미지 여러분 모든 데이터가 어디엔가 입력돼 있어야 돼요. 그것을 커넥팅 시켜서 인베딩을 시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나중에 도입할 라그 시스템 안에다가. 그리고 벡터 데이터베이스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부에서 입력한 인베딩 데이터와 방대한 인터넷상의 데이터와 이것이 벡터 DB 안에서 뭘 해요? 아규먼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유저에게 갖다 줘요. 그러면 이거 경영자가 컨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확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로우 데이터를 지식뱅크에다가 입력해야 될 이유입니다. 요게 많으면 많을수록 신입사원 또는 이 업무를 최초로 맡은 사람이 받아볼 정보가 내부 데이터가 충분히 반영된 상태의 데이터겠죠. 요게 없으면요. 할루시네이션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 내부에서 해외 영업부 게시판, 고객관리부 게시판, 그리고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동안에 A라는 업체에 어떻게 할인을 해주었고 할인할 때의 기록은 어떻게 되어진고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내 데이터를 텍스트로 추출하고 정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안이 필요한 민감 정보에 대해서는 마스킹 처리해야 됩니다. 요거는 어느 사람이 물어봤을 때만 해. 라벨링 달아줘야 됩니다. 개인정보, 기밀 비용 이런 것들 있죠. 요거는 달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업은 필요해요. 표나 이미지가 포함된 문서는 텍스트로 바꾸는 거. 요거 기술 필요해요. 그 다음에 문서를 의미 단위로 청킹 작업해줘야 됩니다. 문단과 챕터 단위로 한꺼번에 딱 흡수할 수 있도록 제너레이터한테 그걸 반영시켜줘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벡터 DB 구축하고 지식저장소 구축하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및 테스트를 해서 도입하는 거예요. 미리 사내 데이터를 쌓아놓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아요. 과거에는 피플 드리븐이었습니다. 성장은 곧 인력의 선형적 증가였죠. 근데 현재는 AI 드리븐입니다. AI 자동화로 고정비 증가가 없는 확장 버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라그 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회사 내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신입사원을 많이 뽑아야 뭔가 업무가 유지되는 방식이 아닌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클라르나이죠. 고객 응대 비용을 제로화하기로 갔죠. 광고 대행사 대신에 AI 썼더니 마케팅 비용이 연간 136억이 절감되더라. 콘텐츠 제작 비용의 최소화, 듀오링고. 과거에는 수백 개의 언어 코스
코스와 시나리오를 사람이 직접 작성해서 인건비가 증가했지만 지금은 챗GPT를 도입하고 AI 자동화를 해서 사람은 검수만 하는 방식으로 갔죠. 회사가 고부가가치로 무게중심을 이동하게 되려면 전통적 직원들이 했던 일처럼 저부가가치 업무를 계속 직원들이 하면 사람 수가 버텨야 됩니다. 매출이 늘수록 직원수가 계속 늘어나야 돼요. 그거 안 됩니다. 매출이 늘수록 직원 수가 안 늘어나야 월급 올려줄 수 있어요. 중소기업 기준으로 한 명을 뽑아가지고 10년 동안 일시키면 그 사람한테 7억 줍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요. 근데 이걸 AI를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이미 차이가 많이 났어요. 직원들을 계속 뽑아가지고 운영하는 전통적 조직의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 1인당 매출은 거의 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AI를 도입하면 1인당 매출이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조직은 가벼워지고 있습니까? 무거워지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처리해내는 일의 양, 혹은 한 사람이 감당해내고 있는 매출의 양, 이것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기업들은요, 제로 웨이트를 지향하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매출 성장이 조직의 무게, 즉 인력과 고정비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경량 조직이죠. 진단, 자동화, 전환, 그리고 경량 성장이에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AI를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직무 재배치, AI 라인업, 그리고 AI라 워크포스 전략이 필요해요. 직무 재배치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동안에 업무를 할 때에 기술 중심의 부서를 짰어요. 예를 들자면 디자인직이다. 그러면 그래픽 디자인, 제품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패션 디자인, 편집 디자인 이렇게 짰어요. 그래픽 디자인은 포토샵을 주로 썼고, 편집 디자인은 인디자인을 주로 썼고, 그러면 포토샵 쓰는 사람은 이쪽으로 2명, 인디자인 쓰는 사람은 이쪽으로 2명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구가 달라지잖아요. 지금 AI가 등장하고 포토샵도 AI가 장착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게 통합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부서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과 지원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직무가 재배치될 가능성이 있는가 봐야 돼요. 반복성 업무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뭔가 해요. 그러면 그거 AI에게 맡기면 훨씬 더 잘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간이 뭐 해야 되느냐? 텍스트 기반의 전략, 공감, 검증, 창조입니다. 이쪽으로 이동해 가야 돼요. 반복성 업무는 맡기고 컨텍스트 기반, 맥락 기반의 전략 수립, 공감, 검증, 그리고 창조, 이쪽으로 가야 된다. AI 라인업 중요합니다. AI 라인업 구축은 모든 포지션을 소화하는 만능 선수는 없습니다. 업무 성격에 따라서 AI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성과를 내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요, AI가 만들어준 PPT 화면입니다. 제가 방향성을 잡아요. 그 방향성에 맞게끔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모든 업무 프로세스에서 다 AI에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협업하는 겁니다. 맡겼다가 받고 검증하고 조정하고, 맡겼다가 받고 검증하고 조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와요. 미래 어느 순간이 되면 스타트 엔딩만 관리할 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래에는요, 이과형 인재냐 문과형 인재냐 이거 거의 구별 안 됩니다. 이제는 창의적 기획자, 논리적 분석가, 이 두 가지가 한 명이 병행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내가 논리를 잘한다, 창의성을 AI에게 위임할 수 있어요. 내가 창의적이 잘한다, 논리성을 AI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챗GPT가 창의성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챗GPT는 약간 서브로 쓰고 제미나이를 우선적으로 씁니다만, 정확한 데이터를 주는 것은 아무래도 챗GPT보다는 제미나이가 좀 더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창의성을 할 때는 뭐 카피라이트, 마케팅 기획, 그 다음에 뭐 HR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JD의 작성, 이런 거 챗GPT 쓰시길 바라고요. 제미나이가 아무래도 논리적 분석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시장 분석, 데이터 검증, 업무 자동화. 그래서 논리적으로 좀 분석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 사업 계획서, 투자 제안서, 그 다음에 엑셀 분석, 이런 거는 뭐 제미나이의 여러 기능들을 활용하신 걸 도움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PPT는 감마가 좀 잘합니다. 그 다음에 제미나이에서 캔버스도 좀 괜찮습니다. 인간과 AI가 완벽하게 좀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명령을 잘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내리는 것이 명확할수록 결과물이 논리적 구조와 구체성이 남게 돼요. 그래서 내가 AI와 대화하는 것이 지금 여러 기간이 됐죠. 그럼 얘도 나를 학습하는 거거든요. AI의 첫 번째 결과물을 그대로 두지 말고 인간이 개입해서, 야, 이 결과물은 이건 맞고 이건 틀렸어. 나는 이런 방향을 더 강조하고 싶어. 이러이러한 것을 이러이러한 원칙을 적용해서 이렇게 해줘. 라고 하는 명령어를 아예 파일로 입력한다든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내가 입력해서 결과물을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생성형 AI 활용 및 인증 조사를 했더니 AI 활용으로 업무 생산성이 높아졌다. 매우 그렇다 11%, 그렇다 52%까지 올라갔습니다. AI 활용이 업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매우 그렇다 16, 그렇다 53. 그러니까 뭐 70% 이상이에요. 80%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AI를 의존하지 말고 AI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수많은 대답을 쏟아내는 세상일수록 검증하고 의심하고 결정하는, 생각하는 힘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AI를 잘 활용하는 디렉터가 돼야 되는데, 전 직원은 디렉터예요. 이제 미래 사회에는 모든 직원은 HR 담당 직원처럼 바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회사에서 HR 담당자가 무슨 일을 합니까? 채용, 배치, 전환, 교육, 그리고 퇴직, 이런 걸 시키는 게 AI잖아요. 그러니까 전 직원은 다 HR 담당자처럼 일하게 된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일 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채용하고 배치하고 전환하고 교육하고 보상하고 퇴직시키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해요? AI가 해요. 인간은 다 HR 담당자예요. 이거를 AI 디렉터라고 저는 표현을 한 겁니다. 디렉터가 할 일이 뭐예요? 질문을 설계하고 의미를 해석하고 가치를 판단하는 일이다. 질문 설계죠. 최적의 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질문 잘 설계한다는 것은 뭐 잘 아시죠? 페르소나 부여하는 겁니다. 너는 뭐 하는 사람이다. 깊게 분석해라. 박사
박사급으로 이야기해라.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페르소나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물어보는지, 이것은 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쓸 거야 라고 말해줘요. 그리고 어떻게 대답해야 돼. 야, 분량은 이렇게 요약형으로, 그리고 결론형으로, 표로 중심으로, 문장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과 비슷하게 말해줘. 어제 내가 대화했던 것과 비슷한 톤 앤 매너로 말해줘. 이게 이제 명령을 잘 내리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의미의 해석이죠. AI가 산출한 결과물의 표면적인 텍스트를 넘어서 깊게 바라보는 것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검증해야 됩니다. 제미나이에서 나온 결과를 챗GPT에게 확인을 시켜봐야 되고요. 챗GPT 나온 결과를 퍼블릭시티에게 이게 최신에는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서로 보는 게 아직은 필요해요. 이게 인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유용한지 봐야 되고요. 새로운 가치가 있는지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치 판단은 이제 윤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윤리와 안전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책임은 인간이 지기 때문에 AI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 사용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결국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윤리적인 AI 활용의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은 이건 안 바뀝니다. 동시에 비즈니스 적합성도 봐야 됩니다. AI가 방대한 데이터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냐, 돈 되는 거냐는 인간의 판단입니다.